인류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던 그 수만 년의 시간 동안에는 치아는 그냥 소모품이었습니다. 치아가 다 닳아서 못 쓰게 될 때쯤이면 우리 생도 마감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치아로 80세, 그걸 넘어서 10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치아조차도 이 낯설고 긴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구강 건강의 변화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기계적 수명을 넘어서려는 우리 치아의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오늘 그 사투에 관련해서 우리가 치아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작전이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치밀하게 분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이가 들면 잇몸은 내려가고 치아는 시릴까? 네, 많은 분들이 잇몸이 내려가는 건 나이가 듦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잇몸은 사실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치조골의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자, 그림자가 움직이려면 실체가 변해야 되죠. 뼈가 잇몸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먼저 잇몸 속에 있는 뼈가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잇몸이 따라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뼈가 내려가는 현상을 고릅수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큰 병이 없어도 노화에 따라 이 치조골은 매년 약 0.017mm에서 0.5mm까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치주염, 흔히 말하는 잇몸병이 생기면 세균이 내뿜는 독소 때문에 이 뼈가 연간 0.5mm에서 1mm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연적인 흡수보다 약 20배나 빠른 속도죠. 이때 지탱하는 뼈가 사라지니까 치아가 흔들리는 동요도도 나타나게 됩니다. 동요도, 즉 치아가 흔들리는 것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뼈가 사라졌으니 그 그림자인 잇몸도 당연히 주저앉습니다. 이걸 우리는 치은 퇴쪽이라고 부르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치아의 생존 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평생 잇몸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치아의 뿌리가 입 안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우리가 씹는 면인 머리 부분, 범랑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값어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뿌리는 백악질 혹은 상아질이라는 아주 예민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아질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신경으로 바로 연결된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 즉 상아세관이 뚫려 있습니다. 갑옷도 없이 알몸으로 드러난 이 구멍들 속으로 찬물, 뜨거운 음식, 심지어 찬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극이 이 상아세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신경을 직접 때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시린이의 정체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드러난 뿌리는 범랑지보다 훨씬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칫솔질만 살짝 해도 푹푹 패어나갑니다. 이걸 치군부 만모증이라고 하죠. 미국 치과의사협회 JADA 보고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50% 이상이 이런 치근 노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가역적인 연쇄 반응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뼈가 녹고 잇몸이 내려가는 건 막을 수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다스리는 방어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시린 증상이 시작됐다면 신경으로 가는 고속도로인 상아세관을 폐쇄해야 합니다. 시중에 시린이 전용 치약에는 노출된 통로를 메꿔준 성분, 가령 인산 칼륨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양치할 때만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가장 시린 부위에 연고처럼 바르고 1, 2분 동안 기다렸다가 씻어내는 겁니다. 코팅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또 만약 마모가 심해서 홈이 깊이 파였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레진이나 GI 같은 재료로 그 부위를 직접 충전해서 외부 자극을 원천 차단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구강병의 예방책인 칫솔질에서도 방향을 신경 써보는 겁니다. 좌우로 문지르는 횡마법은 이미 약해진 잇몸과 뿌리를 깎아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회전법 혹은 잇몸 경계부에 칫솔모를 비스듬히 대고 진동을 주는 바스법이 이런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힘은 빼고 칫솔모의 탄성만을 이용해서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막만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칫솔질을 하는 겁니다. 또 뼈가 녹는 근본 원인은 세균 독소, 치석에 의해서 혹은 세균막에 의해서 일어나죠. 잇몸 속에 깊게 박힌 치석은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제거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단순히 치아 청소만이 아니라 치아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잇몸과 뼈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안이 무너진 곳에 비료를 준다고 땅이 다시 솟아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처럼 자라지도 않고요. 시중의 잇몸 약들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미 녹아버린 뼈를 다시 차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고 어금니 씹는 면이 까맣게 섞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충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충치의 모습도 완전히 바뀝니다. 충치는 치아의 머리 부분, 씹는 면에 생기는 게 아니고 잇몸이 떠나고 남겨진 노출된 뿌리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는 치근우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뿌리 충치가 더 무서울까요? 그 이유는 뿌리가 가진 화학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치아가 녹기 시작하는 중요한 산성도를 탈회 임계 pH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갑옷인 범랑질은 pH 5.5 밑으로 떨어져야 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호막이 없는 뿌리, 상아질은 pH 6.2에서 6.7만 돼도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약한 산성에서 뿌리는 녹습니다. 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남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간식거리, 과일, 음료가 뿌리가 노출된 분들에게는 치아를 녹여버리는 산성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입마름, 즉 구강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드는데 특히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혹은 혈전용해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들이 침샘의 기능을 억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하며 칼슘을 공급해서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천연 청소기이자 보호제입니다. 약 복용으로 이 청소기가 멈춰버린 상태에서 약해진 뿌리가 노출된다? 이건 충치균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뿌리 충치는 저 같은 치과 의사들에게 참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치아의 목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신경까지 침범해서 톡 부러지기 직전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뿌리가 노출된 분들은 약 1000ppm의 일반 치약보다는 1450ppm 이상의 높은 불소가 함유된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소는 약해진 뿌리 표면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산성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고요. 침샘을 자극하는 운동을 병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과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2분 입체조 링크를 영상 아래에 달아드릴 테니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